해운대 바닷가 근처, 그러나 화려한 관광지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부잣집 단지. 그곳에서 이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박 회장 집의 부속 건물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는 박 회장 집의 가정부로 20년 넘게 일해왔고, 수연은 그곳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연의 일상은 학교에 다녀온 후 어머니를 돕는 것이 전부였어요. 수연아, 오늘은 대청소하는 날이니 학교 끝나고 빨리 와서 나 좀 도와줘. 어머니의 부탁에 수연은 항상 네, 엄마 하고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빨래를 개고 창문을 닫고 마당을 쓰는 일은 수연의 일상이었죠. 박 회장의 딸 민지는 수연과 같은 나이였지만 두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지는 매일 아침 고급 승용차를 타고 학교에 등교했고, 방과 후에는 피아노, 미술, 영어 등 여러 특별 활동을 했습니다. 반면 수연은 걸어서 등교했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집안일을 도왔어요. 초등학교 음악 시간, 선생님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실 때였습니다. 처음 피아노를 만져본 수연은 신기하게도 곧바로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었어요. 음악 선생님은 놀라셨죠. 수연이, 너 피아노 배워본 적 있니? 아니요, 선생님. 처음이에요. 정말 놀랍구나. 너에게는 타고난 음악적 재능이 있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수연은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음악실로 달려갔습니다.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피아노를 연습하는 것이 유일한 즐거움이었어요. 수연의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이수연, 그거 뭐 하는 거야? 우리 집 피아노 선생님보다 못 치는데? 민지가 친구들을 데리고 음악실에 들어와 수연을 놀렸습니다. 그냥 연습하고 있어. 연습? 가정부 딸이 피아노는 왜 쳐? 나중에 우리 집 청소할 때 피아노 먼지나 잘 털라고. 민지와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음악실에 가득 찼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건반에서 손을 뗐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연은 종이에 건반 모양을 그려놓고 손가락으로 소리 없이 연주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아무도 볼 수 없는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음악을 연주하며 꿈을 키워갔죠.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수연과 민지는 같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사이의 간극은 더 커졌어요. 민지는 이제 더 비싼 옷을 입고 더 비싼 악기를 다루고 더 많은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야, 이수연. 우리 엄마가 너네 엄마한테 내 방 청소를 제대로 안 했다고 혼냈대. 너도 집에 가서 혼나겠다. 민지의 말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내가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올 거야. 그때까지 참자. 중학교 2학년 음악 선생님이 수연의 재능을 알아보고 특별히 점심시간마다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생님은 수연에게 음악대회 참가를 권유했어요. 수연아, 내 재능은 정말 특별해. 시립음악 경연대회에 나가보는 건 어떨까? 저요? 하지만 저는 제대로 배운 적도 없고. 걱정 마. 내가 도와줄게. 내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세상에 보여주자. 수연은 선생님의 격려에 용기를 내어 대회 참가를 결심했습니다. 매일 점심시간과 방과 후 시간을 이용해 연습했어요. 집에서는 종이 건반으로, 학교에서는 진짜 피아노로 연습하며 대회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지가 수연의 연습 모습을 발견했어요. 이수연, 너 음악대회에 나간다면서? 우리 아빠한테 말해야겠다. 우리 집 가정부 딸이 주제넘게 무슨 대회에 나가겠다고. 다음날 박 회장이 학교에 찾아왔습니다. 교장실에서 무슨 대화가 오갔는지 모르지만 그날 이후
음악 선생님은 수연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더 이상 개인 지도를 해주지 않았어요. 대회 참가도 취소되었습니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구나. 내 재능을 펼칠 기회를 주지 못해서. 선생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수연은 억울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괜찮아요, 선생님. 이해해요.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는 왜 박 회장 집에서 살아야 해요?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어요?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없어. 너를 키우려면 이 일을 계속해야 해. 참고 견디자. 내가 커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엄마가 도울게. 고등학교에 진학한 수연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민지와 그 친구들의 놀림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음악 이론서를 빌려 독학했고, 때로는 학교 음악실에 몰래 들어가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박 회장 집에서는 종종 파티가 열렸습니다. 그럴 때면 수연과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바빴어요.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고 집안을 깨끗이 치우고 파티가 끝난 후에는 뒷정리까지 해야 했습니다. 그런 날이면 수연은 새벽까지 일했죠. 한 번은 파티에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연주를 했습니다. 수연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 연주에 귀를 기울였어요. 피아니스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수연은 그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실로 나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한 수연은 손을 뻗어 건반을 만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독학으로 배운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피아니스트가 놀란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수연은 깜짝 놀라 연주를 멈추고 일어섰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주제넘게. 아니, 계속해. 정말 아름답게 치고 있었어. 하지만 그때 민지가 나타났습니다. 수연, 넌 뭐 하는 거야? 이러려고 우리가 너희를 여기 살게 해준 줄 알아? 피아니스트는 당황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어요. 이 아이가 누구죠? 정말 재능이 있네요. 그냥 우리 집 가정부 딸이에요. 수연아, 들어가서 설거지나 마저 해. 수연은 고개를 숙이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피아니스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정말 아름답게 치고 있었어. 그 한마디가 수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수연은 비밀리에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는 근처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 방학 때는 편의점에서도 일했어요. 어머니에게는 학교 활동이라고 말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수연은 서울로 가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수연아, 너 요즘 뭐 계획이라도 있니? 왜 이렇게 열심히 돈을 모으는 거야? 어느 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엄마, 저 서울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계속 민지랑 박 회장님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아, 엄마가 널 위해 해준 게 너무 없구나. 하지만 서울은 너무 위험해.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래? 걱정 마세요, 엄마. 저 20살이에요. 이제 제 인생 제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엄마도 나중에 제가 자리 잡으면 서울로 모셔갈게요. 어머니는 한동안 말없이 수연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말고 힘들면 언제든지 돌아와. 엄마는 항상 여기 있을게. 수연의 등교 마지막 날, 민지가 친구들과 함께 수연을 둘러쌌습니다. 이수연 들었어? 우리 다 대학 합격했대. 난 서울예대, 영진은 이화여대, 세진이는 연세대. 너는 어디 갈 거야? 아, 맞다. 너는 대학 못 가지?
돈도 없고 공부도 못하고 민지와 친구들은 킥킥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말에 상처받았지만 티를 내지 않았어요. 축하해, 민지야. 너희들 모두 좋은 곳에 합격해서 다행이다. 뭐야, 축하는? 너 자존심도 없니? 아니, 진심으로 축하해. 모두들 원하는 길로 가면 좋겠다는 거지. 민지는 수연의 반응에 어리둥절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대답에 더 이상 놀릴 말을 찾지 못했어요. 수연은 담담하게 교실을 나왔습니다. 이제 곧 이 모든 굴욕과 억압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가벼워졌죠. 졸업식 날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슬픔이 동시에 담겨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엄마 고마워요. 엄마가 계시지 않았다면 저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그날 밤 수연은 자신의 모든 짐을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옷 몇 벌과 책,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이 전부였어요. 어머니는 딸을 위해 작은 도시락을 준비해 주었습니다. 수연아, 이거 먹어. 그리고 이것도 가져가. 어머니는 작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수연이 열어보니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저 돈 있어요. 엄마가 너를 위해 몰래 모아둔 거야. 많지는 않지만 서울에서 첫 달 방세라도 내라고. 그리고 이건, 어머니는 작은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소중하게 간직한 것 같은 은 목걸이였어요. 이건 내 할머니가 나에게 주신 거야. 어려울 때마다 이걸 보면 힘이 났어. 이제 내가 가져가렴. 수연은 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둘 다 말없이 흐느꼈어요. 이별의 슬픔과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가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엄마, 꼭 성공해서 돌아올게요. 그때는 당당하게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으로 돌아올게요. 그래, 우리 딸. 엄마는 내가 무엇을 하든 응원할게. 그냥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새벽녘 수연은 조용히 박 회장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서울행 첫 차를 타기 위해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어요. 뒤돌아보니 어머니가 작은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수연도 손을 흔들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수연은 창밖으로 해운대의 새벽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아직 어둠 속에 있었지만 조금씩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어둠 속에서 서서히 빛을 찾아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젠가는 꼭 돌아올 거야. 그때는 달라진 모습으로. 수연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20살 이수연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한 수연은 처음 보는 대도시의 규모와 북적거림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자신의 작은 가방을 꼭 쥐었어요. 미리 알아본 고시원 주소를 적은 종이를 꺼내들고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저기요, 혹시 이 주소가 어디인지 아세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지만 대부분은 바쁜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겨우 친절한 아주머니의 도움을 받아 지하철을 타고 신림동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고시원은 생각보다 더 작고 낡았습니다. 단칸방에는 겨우 침대와 책상, 작은 수납장이 전부였어요. 창문은 작았고 방음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내 새 집이구나. 수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습니다. 어머니와 함께했던 박 회장 집 부속 건물의 방이 갑자기 그리워졌어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버렸습니다. 아니야, 여긴 시작일 뿐이야. 더 나은 곳으로 갈 거야.
첫날 밤 수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소리, 낯선 환경, 그리고 앞으로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깨어있게 했어요.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수연은 자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되새겼습니다. 우선 일자리를 구하고 피아노를 계속 연습할 방법을 찾아야 해. 다음 날부터 수연은 일자리를 찾아 종일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카페, 편의점, 식당, 모든 곳에 이력서를 제출했어요. 하지만 경력도 없고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녀를 쉽게 채용하려는 곳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수연의 주머니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가 준 돈은 고시원 보증금과 한 달치 월세로 거의 다 써버렸고 자신이 모아온 돈도 생활비로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어요. 열흘째 되는 날 수연은 대학로의 작은 음악학원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세종음악학원이라는 간판이 달린 곳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피아노를 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의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혹시 용기를 내어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앉아있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시 여기서 일할 사람을 구하나요? 일요? 어떤 일 말씀이신가요? 피아노 가르치는 일이요. 여자는 수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낡은 옷과 지친 표정의 젊은 여성이 갑자기 찾아와 교사 일을 달라고 하니 의아한 눈치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모두 음악대학 출신 선생님들만 채용하고 있어요. 학생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수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정규 음악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때 안쪽 사무실에서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미진 씨? 아, 원장님. 이분이 교사 일을 찾으시는데. 원장으로 보이는 남성이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세요? 정식으로 전공한 건 아니지만 피아노를 오랫동안 쳐왔어요. 어디 학교를 나오셨나요? 저는 대학은 다니지 않았습니다. 원장의 표정이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자격을 갖춘 선생님만 채용하고 있어요. 수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른 일은요? 청소나 접수, 전화 응대 같은 일이라도. 원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습니다. 마침 청소해 주시는 아주머니가 그만두셨는데 그런 일은 할 수 있겠네요. 네, 저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세종음악학원의 청소부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나와 학원 바닥을 쓸고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창문을 닦았어요. 그러면서도 그녀의 눈과 귀는 항상 피아노 소리에 집중했습니다. 학원이 문을 닫은 후 수연은 원장에게 부탁했습니다. 원장님, 혹시 학원이 끝나고 피아노를 조금 연습해도 될까요? 아무도 없을 때. 원장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지만 악기를 조심히 다루고 늦게까지 있지는 마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수연의 일과는 더 바빠졌습니다. 낮에는 학원 청소와 자비를 하고 저녁에는 근처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밤늦게 학원이 문을 닫은 후에는 홀로 남아 피아노를 연습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이 연습실에서 리스트의 사랑의 꿈을 연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 주변을 의식하지 못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질 때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리니 문간에 원장이 서 있었습니다. 아,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아니에요. 방해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연주하나 싶어서. 원장이 천천히 연습실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독학으로만 배우신 건가요? 네. 학교 음악 선생님께 기초를 조금 배우고 나머지는 혼자 책으로 공부했어요. 놀랍군요. 선생님 연주에는 기교뿐만 아니라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건 가르칠 수 없는 것이죠. 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저희 학원에 초급반 학생들이 몇 명 더 늘었어요. 정식 교사는 아니지만 보조교사로 일해 보실래요? 물론 청소도 계속하셔야 합니다만 시간제로 아이들을 몇 명 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기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저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다고요? 네, 일단 시험 삼아 해보죠. 어떻게 되는지 지켜볼게요. 그날 밤 고시원으로 돌아가는 길에 수연은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작은 시작이었지만 자신의 꿈을 향한 첫 발을 내디딘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수연은 오전에는 학원 청소를, 오후에는 초급반 아이들 몇 명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가르침에 아이들은 금세 마음을 열었어요. 특히 수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 집에서 많이 연습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 들려줄래? 학생들과의 교감은 수연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지 못했던 따뜻한 격려와 지지를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주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원장은 수연에게 더 많은 학생들을 맡겼습니다. 그녀의 반 학생들의 진도가 유독 빠르게 나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수연 씨, 정말 교육 재능이 있네요. 아이들이 당신을 무척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저도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해요. 하지만 수연의 생활은 여전히 빠듯했습니다. 학원 보조교사 월급은 많지 않았고 고시원 생활도 불편했어요. 그럼에도 그녀는 매일 밤 학원에 남아 자신의 연주 실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까지 연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원장이 누군가를 데리고 연습실 문을 열었어요. 아, 역시 아직 연습 중이시군요. 수연 씨, 잠시 소개할 분이 있어요. 원장 옆에는 중년의 남성이 서 있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지적인 인상이었어요. 이쪽은 김재원 교수님이세요. 서울예술대학교 음악과 교수님이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연은 긴장한 목소리로 답했어요. 방금 연주를 들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윤 원장이 말한 재능 있는 청년이 당신이었군요. 감사합니다. 김 교수는 피아노 옆에 앉았습니다. 혹시 다른 곡도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선택해도 될까요? 수연은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베토벤 소나타 B창 3악장 어떨까요? 수연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잠시 집중한 후 연주를 시작했어요. 빠른 템포의 3악장을 완벽한 기교로 연주해 나갔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음악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김 교수의 눈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놀랍군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으셨다고요? 네, 독학이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네요. 타고난 재능과 그것을 갈고 닦은 노력이 느껴집니다. 김 교수는 원장과 잠시 대화를 나누더니 수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수연 씨, 저희 학교에서 특별 장학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규 입학은 아니지만
특별 과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관심 있으신가요? 수연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었어요. 정말인가요? 제가 그런 기회를 받을 수 있다고요? 물론입니다. 선생님 재능은 분명 더 큰 무대에서 빛날 자격이 있어요. 그날 이후 수연의 인생은 빠르게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만 주 3회 저녁에는 서울예술대학교에서 김 교수의 특별 지도를 받았어요. 음악 이론, 화성학, 그리고 더 다양한 레퍼토리를 배우며 그녀의 실력은 날로 향상되었습니다. 수연 씨, 다음 학기에 열리는 신인 연주회에 참가해 보는 건 어떨까요? 어느 날 김 교수가 제안했습니다. 신인 연주회요? 하지만 저는 아직 충분히 준비됐어요. 당신의 연주는 이미 많은 정규 학생들보다 뛰어납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지만 수연은 도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더 늦은 시간까지 남아 연습했고 김 교수의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들었어요. 연주회를 위해 쇼팽의 발라드 1번을 선택했습니다. 기교적으로 어려운 곡이었지만 수연은 이 곡에 자신의 모든 감정을 담을 수 있다고 느꼈어요. 연주회 당일 수연은 극심한 긴장에 휩싸였습니다. 대학 콘서트홀 대기실에서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긴장하지 마세요. 김 교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연주하면 돼요. 당신의 음악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그걸 관객들에게 전하세요. 수연의 차례가 왔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무대로 걸어나갔어요. 객석에는 음악계 인사들과 학생들, 그리고 일반 청중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피아노 앞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어요. 엄마, 저 지금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에 닿는 순간 모든 긴장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음악만이 존재했어요. 쇼팽의 발라드가 홀을 가득 채우며 수연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슬픔, 고통, 희망, 그리고 결의. 그녀의 연주에는 자신의 인생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울려 퍼지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놀라움과 감격으로 눈물이 고였어요. 브라보, 앙코르. 연주회가 끝난 후 여러 음악 관계자들이 수연에게 접근했습니다. 레코드 회사 프로듀서, 콘서트 기획자, 그리고 다른 음악학교의 교수들까지. 정말 놀라운 재능이에요. 우리 회사에서 음반 녹음하시겠어요? 다음 달 열리는 국제 콩쿠르에 한국 대표로 참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김 교수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수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맞죠?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의 재능은 특별하다고. 수연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박 회장 집에서 무시당하던 가정부의 딸이었는데 지금은 음악계의 신성으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시원에서 벗어나 작은 원룸으로 이사한 후 처음으로 장만한 휴대폰이었어요. 엄마, 저 오늘 연주회 했어요. 사람들이 제 연주를 정말 좋아해 주셨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는 항상 내가 특별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항상 너를 응원하고 있어. 너무 무리하지 말고. 통화를 마친 후 수연은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빛나는 도시의 불빛들처럼 그녀의 미래도 밝게 빛나기 시작했어요. 그로부터 3년 수연은 국내 유명 피아니스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 국제대회에서 입상했고 첫 번째 솔로 앨범도 발매했어요.
그녀의 연주회 티켓은 항상 일찍 매진되었고 음악 전문지에는 천재 피아니스트, 독학의 신하라는 찬사가 이어졌습니다. 수연은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왔습니다. 강남의 아파트를 구입하여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가정부로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편하게 쉬세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야, 수연아. 엄마는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어느 날 수연은 한자선 음악회에 초청받았습니다. 그 음악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에게 음악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재단에서 주최한 것이었어요. 수연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리며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공연을 마친 후 한 중년 여성이 백스테이지로 찾아왔습니다. 혹시 이수연 씨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만. 여성은 수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 박민지 어머니예요. 수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박 회장의 부인, 즉 과거 자신의 어머니가 일했던 집의 안주인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수연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연주였어요. 당신이 그 수연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수연은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저희 집에 있었을 때 많이 힘들었죠? 박민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땐 다 그랬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미안해요. 우리 민지가 당신에게 못되게 굴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를 받는다고 해서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우리 집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박민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많은 것을 잃었어요. 민지도 대학 중퇴하고 지금은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어요. 수연은 의외의 소식에 놀랐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하던 그 거만한 가정이 무너졌다니 정말 유감이네요. 수연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녀는 누구의 불행도 바라지 않았어요.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도 실례인 줄 알지만 혹시 민지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아이도 음악을 좋아했는데.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박민지는 그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었지만 지금의 수연은 그런 감정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어요. 제가 최근에 음악교육재단을 설립했어요. 재능 있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는 곳이죠. 민지가 정말 음악에 관심이 있다면 한번 면접을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박민지 어머니의 눈에 감사의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누구에게도 인정받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됐어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알고 있었고 그것은 타인의 평가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음악교육재단을 설립한 후 수연은 자신처럼 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녀의 재단은 빠르게 성장했고 전국 각지에서 재능 있는 학생들이 모여들었어요. 30대 중반이 된 수연은 이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피아니스트였습니다. 세계 각국을 순회하며 연주회를 열었고 유명 오케스트라와의 협연도 이어졌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고향 해운대에 대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매니저가 흥미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연 씨, 해운대에 대규모 문화예술단지를 조성한다는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처음 듣네요. 시에서 추진하는 프로젝트인데 해운대 옛시장 부지와 주변 지역을 문화예술단지로 개발한다고 해요. 음악당, 미술관, 예술학교 등이 들어설 예정이래요. 수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녀의 고향,
그녀가 떠나온 곳에 문화예술단지가 생긴다니 갑자기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어요. 혹시 더 자세한 정보가 있나요? 아직 투자자를 모집 중이라고 들었어요. 왜요? 관심 있으세요?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랫동안 어떻게 고향에 공헌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는데 이것이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관심 있어요. 자세한 계획안을 구해주실 수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매니저는 해운대 문화예술단지 조성 계획에 관한 상세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수연은 밤새도록 자료를 검토했어요. 계획은 야심찼지만 아직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재산 상당 부분을 이 프로젝트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매니저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네, 확실해요.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인가요? 내 이름을 밝히지 말아주세요. 익명의 투자자로 참여하고 싶어요. 수연은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과거의 기억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향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익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해운대 문화예술단지의 주요 투자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투자 덕분에 프로젝트는 탄력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수연은 예술학교와 음악당 설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장학제도를 반드시 포함시켜주세요. 그리고 음악당은 지역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연의 요청은 모두 프로젝트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지켜보며 가끔 익명으로 의견을 제시했어요. 어느 날 매니저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수연 씨, 프로젝트 주변 부지 중에 매물이 나온 게 있어요. 바로 옛날 박 회장네 땅이라고 해요. 수연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린 시절 살았던 그곳이 매물로 나왔다니. 정말요? 어떤 상태인가요? 많이 낙후되었다고 해요. 박 회장이 사업 실패 후 관리가 안 되었나 봐요. 수연은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 땅은 그녀에게 상처의 기억이 있는 곳이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와 함께한 추억도 있는 곳이었어요. 그 땅도 매입해 주세요. 문화예술단지의 일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수연은 자신의 과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공간을 다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곳을 어떻게 활용할지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결국 그녀는 그 땅에 음악치료센터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이 음악을 통해 치유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요. 프로젝트가 절반 정도 진행되었을 때 수연은 직접 해운대를 방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15년 만의 귀향이었어요. 매니저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과거의 기억들이. 괜찮아요. 이제는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단단해졌으니까요. 서울에서 부산행 KTX를 탄 수연은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서울로 올라올 때와는 달리 이제 그녀는 성공한 피아니스트이자 사업가로 돌아가는 것이었어요. 해운대에 도착해 처음 찾은 곳은 공사 중인 문화예술단지였습니다. 아직 완공되지 않았지만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한 건물들을 보며 수연은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생각보다 잘 진행되고 있네요. 수연이 현장 책임자에게 말했습니다. 네, 익명의 주요 투자자 덕분에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현장을 둘러본 후 수연은 옛 박 회장네 땅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많이 변해 있었어요.
한때 웅장했던 저택은 이제 낡고 허름해져 있었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대문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대문을 밀자 쉽게 열렸어요. 아무도 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마당을 지나 예전에 자신과 어머니가 살았던 부속 건물로 향했습니다. 작은 그 공간은 이제 거의 폐가에 가까웠어요. 수연은 문을 열고 들어가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벽지, 깨진 창문. 하지만 그곳에서 그녀는 어머니와의 따뜻한 기억을 떠올렸어요. 엄마, 저 돌아왔어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말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거기 누구세요? 놀라서 뒤돌아보니 중년 여성이 경계하는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그녀는 박민지였어요.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수연은 그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무단 침입한 것 같네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여긴 사유지예요. 곧 재개발될 예정이지만 아직은. 박민지가 말하다가 갑자기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혹시 이수연?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민지. 오랜만이야. 민지는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부끄러움이 교차했어요. 어떻게 여기에? 잠시 옛날 생각이 나서 들렀어. 내 집이 매물로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직 살고 있었구나. 이젠 내 집이 아니야. 은행이 가져갔어. 난 그냥 관리인일 뿐이야. 민지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초라해진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때 그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몰락해 있다니. 들어와서 차라도 마실래? 민지가 어색하게 제안했습니다. 고마워. 두 사람은 주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때 호화로웠던 내부는 이제 많은 가구가 사라지고 허전해 보였어요. 민지는 부엌에서 허름한 찻잔에 차를 따랐습니다.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됐다면서? 민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래, 운이 좋았어. 운이 아니라 내 실력이겠지. 엄마한테 들었어. 내가 얼마나 대단한 피아니스트가 됐는지. 두 사람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민지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수연아. 옛날에 내가 너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어. 다 지난 일이야. 아니, 정말로 사과하고 싶어.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잔인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은 후에야 내가 얼마나 특권 속에 살았는지 깨달았어. 수연은 민지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기로 오래전에 결심했어요. 괜찮아, 민지. 우리 모두 어렸을 뿐이야. 너무 관대하다. 내가 우리 집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 민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수연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아주었어요. 넌 지금 뭐하고 지내? 수연이 물었습니다. 이것저것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아. 음악 학원에서 잠깐 일하기도 했는데 실력이 부족해서 오래 못했어. 넌 알잖아. 난 그때 피아노를 진짜 좋아한 게 아니라 그냥 과시하고 싶었던 거였어. 수연은 민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습니다. 과거에 거만하던 그녀가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지금은 어떤데? 아직도 음악에 관심 있어? 사실, 있어. 내가 모든 걸 잃고 나서야 음악이 얼마나 나에게 위로가 되는지 알게 됐어. 하지만 이제 와서 배우기엔 너무 늦었지. 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진짜 이유를 깨달았어요. 복수나 과시가 아니라 치유와 화해를 위해서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어, 민지. 내가 해운대에 음악교육센터를 세울 계획이야. 거기서 일할 생각 있어? 뭐, 나에게 일자리를 제안하는 거야? 그래. 내가 음악을 정말 사랑한다면 함께 일하면 좋을 것 같아. 민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왜? 왜 나를 도와주려는 거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과거는 과거야.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믿어. 그리고 우리 모두 두 번째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그날 이후 수연과 민지는 가끔 만나 문화예술단지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지는 수연이 익명의 투자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사실에 더욱 놀랐어요. 내가 이 모든 것을 하고 있었다니. 왜 비밀로 했어? 내 이름이 알려지면 불필요한 관심이 집중될 것 같았어. 난 그저 고향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문화예술단지 공사가 계속되는 동안 수연은 서울과 해운대를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음악재단과 연주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해운대 프로젝트에 많은 시간을 투자했어요. 어느 날 수연은 공사장 근처에서 몇몇 노인들이 걱정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어디로 가야 하나? 이런 멋진 건물들이 들어서면 임대료도 오르고. 그래, 우리 같은 서민들은 살 곳이 없어질 거야. 수연은 그들의 대화를 듣고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화예술단지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프로젝트 책임자들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임대료 상승을 방지할 대책을 마련해야 해요. 수연의 제안에 따라 프로젝트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센터, 노인 여가 시설, 그리고 저렴한 임대주택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녀는 문화예술단지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모두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길 원했어요. 프로젝트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 수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익명으로 활동해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정체를 공개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실 거예요? 매니저가 물었습니다. 네, 이제는 떳떳하게 제 이름으로 이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제가 과거와 화해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수연은 해운대 문화예술단지 개관 1개월 전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프로젝트의 주요 투자자이자 기획자임을 밝혔습니다. 언론은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이수연, 고향 해운대의 문화예술단지 기증, 가정부 딸에서 음악계 거장으로 그녀의 놀라운 귀향 이야기. 기자회견에서 수연은 차분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이곳은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음악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던 저에게 이제는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다시 환원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화예술단지가 많은 아이들의 꿈을 키우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과거 박 회장 집에서 가정부의 딸로 살았던 경험이 이번 프로젝트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그 시절의 경험은 제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음악을 하는지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복수나 과시가 아닌 화해와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수연의 진심 어린 답변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빠르게 퍼져나갔고 해운대 문화예술단지는 개관 전부터 큰 관심을 받았어요. 개관식 날 수연은 아침 일찍부터 준비에 바빴습니다. 그녀는 특별히 디자인한 음악당에서 첫 연주회를 열 예정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마지막 점검을 하던 중
민지가 다가왔습니다. 긴장돼? 민지가 물었습니다. 조금. 이곳에서의 첫 연주니까 잘할 거야. 넌 항상 그랬으니까. 민지는 이제 문화예술단지 내 음악교육센터의 관리자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많이 서툴렀지만 그녀는 열정적으로 배우며 성장하고 있었어요. 수연아, 잠깐 시간 있어? 누군가 널 만나고 싶어 해. 민지는 수연을 작은 대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수연의 어머니와 함께 몇몇 노인들이 앉아 있었어요. 자세히 보니 그들은 과거 박 회장 집에서 일했던 다른 가정부들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이런 멋진 일을 해냈다니.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가씨, 정말 대단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몰라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수연은 그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성공이 단지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함께 고생했던 모든 이들의 승리처럼 느껴졌어요. 개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해운대 문화예술단지는 음악당, 미술관, 예술학교, 그리고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시설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특히 박 회장 옛 땅에 세워진 음악치료센터는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수연의 연주에는 전성 매진되었습니다. 그녀는 무대에 올라 관객들을 향해 인사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어머니와 저를 항상 지지해 주신 분들께 이 연주를 바칩니다. 피아노 앞에 앉은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그 곡은 그녀가 어린 시절 종이 건반으로 연습하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수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그녀의 인생 여정이 담긴 음악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연은 무대 위에서 관객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어머니, 민지, 그리고 많은 지역 주민들. 그들의 얼굴에는 감동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문화예술단지의 옥상 정원에 혼자 올라가 해운대의 밤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15년 전 이곳을 떠날 때 그녀가 꿈꾸던 모든 것이 현실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성공이나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였고 치유였으며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엄마, 그리고 이곳의 모든 분들, 제가 약속을 지켰죠? 이제 우리 모두 당당하게 앞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수연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바다 위로 새로운 희망의 물결이 일렁이는 것 같았어요. 해운대의 밤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해운대 문화예술단지 개관 이후 수연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관심을 끌었습니다. 가정부의 딸에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로, 그리고 고향의 은인으로라는 그녀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어요. 개관 한 달 후 민지가 수연에게 특별한 방문객을 알렸습니다. 수연아, 아버지가 오셨어. 널 만나고 싶어 하셔. 수연은 긴장했지만 용기를 내어 박 회장을 만났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노인의 모습은 과거의 위압적인 박 회장과는 달랐어요. 수연아, 미안하다. 옛날에 너와 내 어머니를 함부로 대했던 것. 지금 생각하면 참 부끄럽구나. 수연은 그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의 저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박 회장은 수연에게 작은 땅 문서를 건넸지만 수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이 땅은 문화예술단지의 분교로 사용하겠습니다. 더 많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으로요. 시간이 흐르며 수연은 문화예술단지 내에 특별한 음악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에서 지민이라는 재능 있는 소녀를 발견했어요. 한부모 가정에서 자란 지민에게서 수연은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민아, 너 정말 피아노를 좋아하니? 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해요. 피아노 칠 때만 제가 진짜 저인 것 같아요. 열심히 배워보자.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내 꿈을 이룰 수 있을 거야. 문화예술단지 1주년 기념식, 수연은 더 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단지가 단순한 문화시설을 넘어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예술을 창작하는 예술마을이 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저는 제 개인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저소득층 예술가들을 위한 주거 공간과 작업실이 마련되었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어요. 특히 수연은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제도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2년 후 예술마을은 해운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예술가들이 찾아왔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어요. 수연의 음악학교 출신 학생들은 국내외 대회에서 수상하며 그녀의 교육 철학을 빛냈습니다. 특히 지민은 국제청소년 피아노 콩쿠르에서 대상을 받으며 수연의 뒤를 이을 제목으로 성장했어요. 선생님, 이 상은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지민아. 이건 내 노력의 결실이야. 난 그저 길을 조금 보여줬을 뿐이야. 예술마을 3주년 기념 공연에서 수연은 특별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해운대 예술재단을 설립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은 제 개인 소유가 아닌 지역 공동체가 함께 운영하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놀라움과 감동으로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수연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저는 제가 받은 사랑과 기회를 다시 환원하고 싶습니다. 이 재단이 더 많은 아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길 바랍니다. 수연은 무대에서 내려오며 객석 첫 줄에 앉아있는 어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딸 정말 자랑스럽다. 엄마, 이 모든 건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제게 포기하지 말라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날 밤 수연은 바닷가 산책로를 따라 홀로 걸었습니다. 밤바다의 잔잔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어요. 어린 시절의 상처와 차별, 서울에서의 고단한 시작, 음악을 통한 성공, 그리고 고향으로의 귀환. 해운대의 밤바다는 15년 전 그녀가 떠날 때와 똑같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수연 자신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도망치는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자리를 찾고 다른 이들에게도 기회를 나누는 성숙한 여성이 되었죠. 수연아,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지였어요. 왜 혼자 있어? 다들 축하 파티 중인데. 그냥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민지가 수연 옆에 함께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수연아, 난 항상 궁금했어. 왜 날 용서했니? 난 너에게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야, 민지야. 과거의 상처를 품고 살면 결국 상처받는 건 나 자신이니까. 민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내가 없었다면 이 마을도 내 인생도 달라졌을 거야. 우리 모두 자신만의 여정이 있는 것 같아. 중요한 건 그 여정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지. 두 사람의 대화는 바다소리에 섞여 잔잔히 퍼져나갔습니다. 멀리서 문화예술단지의 불빛이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5년 후 해운대 예술마을은 국제적인 예술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수연은 더 이상 단독 리더가 아닌
재단 이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후배 음악가들을 지원했어요. 그녀는 가끔 특별 연주회를 열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교육과 재단 운영에 할애했습니다. 지민은 이제 20살이 되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는 피아니스트로 성장했어요. 민지는 재단의 교육 프로그램을 총괄하며 자신의 재능을 발휘했습니다. 예전에 수연을 무시하던 친구들도 이제는 그녀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경했어요. 어느 날 수연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묵직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세계 투어 제안을 받아들이고 1년간 해외에서 활동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동안 재단은 이사회와 민지가 맡아 운영하기로 했어요. 정말 가셔도 괜찮을까요? 재단 직원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이곳은 저 없이도 잘 운영될 수 있어요. 제가 늘 꿈꿔왔던 모습이죠. 떠나기 전날 밤 수연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1년 금방 지나갈 거예요. 걱정 안 해, 수연아. 내가 어디에 있든 항상 자랑스러울 테니 그냥 가끔 전화만 해주렴. 다음 날 아침 수연이 공항으로 떠날 때 예상치 못한 환송 인파가 모였습니다. 재단 직원들, 학생들, 지역 주민들, 그리고 민지와 지민도 있었어요. 선생님, 꼭 건강하게 돌아오세요. 지민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걱정 마. 너도 연습 열심히 해야 해. 민지가 수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수연아. 내가 우리에게 준 모든 것에. 아니야, 오히려 내가 고마워. 우리 모두 함께 성장했으니까. 차에 오르기 전 수연은 마지막으로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해운대의 바다는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녀의 마음도 그 바다처럼 평온했습니다. 이제는 떠나도 괜찮아. 언제든 돌아올 곳이 있으니까. 수연은 미소 지으며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과거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경험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때 더 성숙하고 풍요로워진 자신을 가지고 올 것이라는 사실을. 해운대의 바람이 그녀의 뒤를 따라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처럼, 또는 곧 다시 만나자고 속삭이는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수연처럼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와 타인을 향한 너그러움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